이 영상을 끝까지 들으시면 앞으로 50대 이후의 삶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건강은 물론 마음까지 단단하게 지키는 방법을 아주 구체적으로 알게 되실 겁니다. 또 하나, 혹시 지금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드신다면 꼭 끝까지 들어주세요. 앞으로 뭐하고 살아야 하지? 내가 잘 살고 있는 걸까? 다들 노후 준비한다는데 난 너무 늦은 거 아닐까? 그 모든 불안함과 두려움에 진짜로 위로가 되고 현실적인 방향을 제시해줄 이야기가 오늘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알려드릴게요. 마지막까지 함께 해주시고, 이 이야기 나만 들으면 아깝다 싶으시면 좋아요 한번, 그리고 소중한 분들과 공유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런 이야기 앞으로도 자주 듣고 싶으시다면 구독 버튼 살짝 눌러주시면 당신 인생의 두 번째 반전이 시작될지도 모릅니다.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나는 지금까지 도대체 누구를 위해 살아왔나? 아침부터 저녁까지 자식 챙기고 부모 모시고 회사 일에 치이며 누군가를 위해 달려왔습니다. 그렇게 50년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문득 이제는 좀 나를 위해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들죠. 그런데 어떻게 해야 나답게 사는 건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젊을 때는 늘 시간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나중에 하지 뭐. 퇴직하면 그때 하지. 하지만 막상 50이 넘어보니 나중에란 말이 얼마나 잔인한 말이었는지 깨닫게 됩니다. 이제 50대는 인생의 내리막이 아니라 두 번째 인생의 출발선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시기를 두려워합니다. 몸이 예전 같지 않아서 회사에서는 밀려나고, 아이들은 커서 멀어지고, 남편이나 아내와도 대화가 줄어듭니다. 어느새 주변은 조용해지고 마음 한켠엔 외로움이 스며듭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나? 앞으로 남은 인생 어떻게 살아야 하지? 그 답을 찾지 못해 그저 하루하루 버티듯 살아갑니다. 하지만 오늘 그 답을 드리려 합니다. 50대부터는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럼 100세까지 건강하고 자존감 있고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이건 책에 적힌 이야기가 아닙니다. 누군가의 이론이 아니라 실제 인생을 바꾼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실패도 했고 상처도 받았지만 결국 새로운 삶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50대부터 진짜 내 인생이 시작됐다고. 이 영상은 그들의 이야기이자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당신의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혹시 지금 몸이 예전 같지 않다고 느끼시나요? 예전엔 10시간씩 일해도 거뜬했는데 요즘은 한두 시간만 해도 피곤하시죠? 머리카락은 휘어지고 눈은 침침해지고 기억력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 그럴 때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나도 늙었구나. 하지만 아닙니다. 늙은 게 아니라 방향이 바뀐 겁니다. 젊을 땐 열심히 사는 법을 배웠지만 이제부터는 잘 사는 법을 배워야 할 시간입니다. 젊을 땐 남을 위해 살았다면 이제부터는 나 자신을 위한 인생을 설계할 때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걸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학교에서도 사회에서도 노년을 준비하는 법은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불안합니다. 하지만 걱정 마세요. 오늘부터 단 7가지만 바꾸면 당신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그 7가지는 돈도 학력도 운도 필요 없습니다. 다만 결심이 필요합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당신께 한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당신은 몇 살까지 살고 싶습니까? 100세요? 90세요? 그보다 더 중요한 질문은 이겁니다. 몇 살까지 건강하고, 몇 살까지 웃으며, 몇 살까지 의미 있게 살고 싶으신가요? 100세 시대라고 하지만 의미 없이 병으로 누워만 사는 100세라면 그건 축복이 아니라 고통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나는 오래 살고 싶은 게 아니라 행복하게 살고 싶다. 그 행복의 시작은 50대 이후의 태도 변화에서 시작됩니다. 그걸 아는 순간 인생이 바뀝니다. 그리고 오늘 그 비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 속에는 반전이 있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건강 이야기처럼 들릴 겁니다. 하지만 중간쯤 가면 한 사람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는 순간을 만나게 될 겁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 당신도 아마 눈시울이 뜨거워질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영상의 마지막에는 아마 이렇게 중얼거리게 될 겁니다. 그래, 나도 지금부터 다시 살아봐야겠다. 이제 준비되셨습니까?
50대부터 시작되는 두 번째 인생의 비밀 7가지, 그 첫 번째 이야기를 지금 들려드리겠습니다. 1. 건강은 타고나는 게 아니라 되찾는 것이다. 서울 은평구에 사는 56세 김정혜 씨. 20대 땐 뭐든 열정적이었습니다. 두 아이를 키우고 남편 뒷바라지하며 시부모 병간호까지. 하루도 쉬지 않고 살았죠. 그런데 정작 자기 몸은 돌볼 겨를이 없었습니다. 무릎 관절, 허리 디스크, 당뇨까지 찾아왔습니다. 병원 침대에 누워있을 때 큰아들이 말했습니다. 엄마, 건강은 엄마 책임이에요. 우린 아무것도 못해요. 그날 밤 김 씨는 눈물 흘리며 결심했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이제 내 건강만은 지키자. 처음엔 매일 10분 걷는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커피 대신 물을 마셨고 늦은 밤 야식을 끊었습니다. 6개월 뒤 혈압이 정상으로 돌아왔고 1년 뒤 당뇨약을 끊었습니다. 건강은 타고나는 게 아니라 선택입니다. 그리고 돌이킬 수 있는 것도 바로 지금부터입니다. 지금 시작해도 늦지 않았다. 강원도 원주에 사는 63세 박만수 씨. 젊은 시절 한글을 배우지 못했습니다. 어릴 때 가난으로 학교에 갈 수 없었죠. 평생 글 모르는 게 큰 상처였지만 누구에게도 말 못했습니다. 그런데 손주 돌잔치에 받은 카드 하나. 읽을 수 없었습니다. 할아버지, 나중에 읽어주세요. 그 말에 박 씨는 부끄러움이 북받쳤고 바로 다음날 야간학교에 등록했습니다. 첫 글자는 사랑해. 두 번째 글자는 고마워. 몇 달 후 손주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은우야, 할아버지는 이제 너한테도 편지를 쓸 수 있어. 너무 늦은 줄 알았는데 지금도 괜찮더라. 배움엔 나이가 없습니다. 늦게 시작한 사람은 느릴지 몰라도 절대 포기하는 사람보다 느리지 않습니다. 3. 정리할수록 인생이 보인다. 부산 해운대의 61세 여성 이선옥 씨. 남편과 함께 살던 집이 물건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결혼 때 받은 그릇, 아이들이 어릴 때 쓰던 장난감, 10년 넘은 옷들. 그 모든 걸 버리지 못했습니다. 왜냐고요? 추억이니까요. 그걸 버리면 그 시절이 사라질까봐. 하지만 남편이 암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후 빈집이 더 쓸쓸하게 느껴졌죠.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의 말이 그녀를 바꿨습니다. 엄마, 추억은 물건이 아니라 사람이에요. 그리고 엄마가 행복해야 아빠도 기뻐할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이선옥 씨는 하루에 하나씩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10년 묵은 옷을 기부했고 안 쓰는 냄비는 폐기했고 남편 사진은 단 하나의 액자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이제 남은 인생은 짐이 아니라 꿈으로 채울래요. 정리는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버리는 만큼 인생이 보입니다. 4. 혼자 있는 시간을 배워야 진짜 어른이다. 전주 덕진구 65세 정재환 씨. 5년 전 아내가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날 이후 적막함과 외로움 속에서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점심은 편의점 도시락, 저녁은 맥주 한 캔, 그리고 밤마다 TV만 보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거울 속 자신을 보고 말했습니다. 나 이렇게 살다 죽겠다. 다음 날부터 달라졌습니다. 아침 산책, 작은 텃밭 가꾸기, 동네 도서관에서 책 읽기. 점점 혼자 있는 시간이 외롭지 않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일기장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외로움은 고통이지만 고독은 성숙이다. 혼자 있는 법을 아는 사람은 누구와 있어도 평화롭습니다. 5. 체면을 버리면 인생이 자유로워진다. 대구 수성구 67세 한성자 씨. 30년 교직 생활. 단정한 복장, 얌전한 말투, 체면과 품위를 지키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정년퇴직 후 하고 싶은 게 생겼습니다. 댄스. 손주들 앞에서 춤췄다가 딸이 말했습니다. 엄마, 그런 거 안 어울려요. 한성자 씨는 움츠렸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유튜브에서 80대 댄스 유튜버를 보고 깨달았습니다. 왜 안 되는 거지? 이젠 체면보다 내가 중요하지 않나? 다음 날 댄스 학원에 등록했습니다. 젊은이들 사이에서 처음엔 부끄러웠지만 음악에 몸을 맡기니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1년 후 동네 발표회 무대에 섰고 손주가 박수쳤습니다. 할머니, 멋져요. 체면은 자유의 적입니다. 벗어버릴 때 진짜 나가 시작됩니다. 6. 사랑은 말해야 남는다. 광주 북구 69세 최종수 씨.
부부 사이는 조용했습니다. 사랑한다는 말, 고맙다는 말 거의 하지 않고 살아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내가 쓰러졌고 의식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병실에서 며칠 밤을 지새우며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미안해. 사랑해. 한 번이라도 더 말할걸. 그리고 2주 후 아내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후 최 씨는 하루도 빠지지 않고 가족에게 말합니다. 고마워. 사랑해. 오늘도 함께여서 행복해. 사랑은 표현하지 않으면 사라집니다. 말하는 순간 사랑은 현실이 됩니다. 7. 오늘 하루는 선물입니다. 부산 금정구 52세 강동현 씨. 대장암 3기 판정. 처음엔 절망했지만 병원 복도에서 만난 어느 노인이 말했습니다. 오늘도 살아있으면 그게 기적이에요. 그 말이 마음에 남았습니다. 그 후 강 씨는 하루하루를 보너스처럼 살기 시작했습니다. 꽃을 보고 웃고 밥을 먹고 감사하고 아내와의 평범한 대화를 녹음해두기 시작했습니다. 5년이 지났고 암은 완치됐습니다. 강 씨는 말합니다. 죽기 싫어서 살았는데 살다 보니 너무 좋아서 못 죽겠어요. 우리에겐 과거도 미래도 없습니다. 오직 오늘만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선물입니다. 정리. 건강 배우기, 비우기, 고독, 자유, 사랑, 오늘. 이 7가지는 특별한 비밀이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부터 실천하면 앞으로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경기도 평택, 이정민 씨. 올해 일은 그는 평생 자신을 보통의 가장이었다고 말합니다. 20대엔 일했고, 30대엔 아기를 키웠고, 40대엔 장모님 병간호를 했고, 50대엔 자식 대학 등록금에 허덕였습니다. 그리고 60대엔 퇴직. 그의 인생에는 나라는 단어가 없었습니다. 늘 누군가를 위한 하루였고 누군가의 뒷모습을 지켜주는 역할이었습니다. 퇴직하고 2년.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아내는 텃밭 가꾸고 친구들 만나러 다니느라 바빴고 자식들은 각자 가정을 꾸리고 살았습니다. 정민 씨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하루에 단 한 번도 자신이 웃는 모습을 본 적이 없다는 걸. 어느 날 버스 정류장에서 한 노부부를 봤습니다. 할머니는 다리를 절었고 할아버지는 조심스럽게 팔짱을 끼워주며 말했습니다. 아이고 여보. 조심조심. 넘어지면 당신보다 내가 먼저 죽어. 그럼 나 혼자 살아야 하잖아. 그건 너무 싫어. 그 말에 할머니가 웃었고 주변 사람들도 웃었습니다. 그리고 그걸 본 이정민 씨는 울었습니다. 갑자기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난 왜 저런 말을 한 번도 못 해봤을까? 내 아내에게, 내 아이들에게, 내 자신에게조차 살고 싶다, 사랑한다, 행복하다 말해본 적이 없구나. 그날 밤 정민 씨는 종이를 꺼내어 무언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제목은 내가 살고 싶은 이유 7가지. 그가 쓴 첫 번째 문장은 이랬습니다. 나는 이제 나를 위해 밥을 차리고 싶다. 나는 매일 햇볕을 얼굴에 받으며 산책하고 싶다. 나는 손주에게 직접 편지를 쓰고 싶다. 나는 다시 기타를 치고 싶다. 나는 아내에게 매일 고맙다고 말하고 싶다. 나는 혼자 있는 법을 배우고 싶다. 그리고 나는 지금 진짜 살아보고 싶다. 그 종이를 책상에 붙여두고 정민 씨는 매일 한 가지씩 실천했습니다. 첫날 밥상에 계란 프라이 하나를 더 올렸습니다. 처음엔 허무하게 느껴졌지만 그게 스스로를 대하는 첫 번째 존중이었습니다. 일주일 뒤엔 노란 운동화를 신고 동네 공원을 걸었습니다. 그 노란색이 창피했지만 누군가 운동화 멋지세요 하고 웃어줬습니다. 2달 후엔 자신의 젊은 시절 이야기를 글로 적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손주들에게 보내기로 했습니다. 아들은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런 글 잘 쓰셨네요. 나중에 책으로 내도 되겠어요. 그 말에 정민 씨는 눈을 감고 웃었습니다. 처음으로 나 자신이 자랑스러웠다. 그는 일기에 그렇게 적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아내와 마주 앉은 저녁 식사 자리에서 이정민 씨는 생전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 나 사실 지금처럼 오래 살고 싶어졌어. 전에 그런 생각 한 번도 안 했거든. 근데 요즘 살아있는 게 참 좋아. 아내는 밥을 먹다 말고 웃었습니다. 그리고 한마디 했습니다. 그 말 나도 듣고 싶었어. 1년 뒤 정민 씨는 지역 복지관에서 글쓰기 강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나이 들어 시작한 글쓰기지만 사람들의 마음을 울린다고 합니다.
그는 말합니다. 50대부터 시작된 내 인생 이막. 나는 그걸 후회 없이 살고 있어요. 지금은 매일이 너무나도 아깝고 소중해요. 내가 살고 싶다고 말한 건 그날이 처음이었습니다. 그 말을 꺼낸 순간 인생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이정민 씨의 삶은 특별해서 감동적인 게 아닙니다. 당신도 충분히 바꿀 수 있고 지금 이 순간부터도 늦지 않다는 걸 보여준 이야기입니다. 당신은 지금 몇 살입니까? 50대입니까? 60대입니까? 혹은 70세를 넘긴 분도 있을지 모릅니다. 혹시 이런 생각이 들진 않으셨나요? 이 나이에 뭘 새로 시작해? 나는 이미 너무 늦었어. 지금부터 뭐 하며 살지? 하지만 오늘 들으신 이야기 속 사람들은 누구도 젊어서 시작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삶에 지치고 상처받고 무너질 때쯤에서야 다시 일어났던 사람들입니다. 누구보다 평범했고 누구보다 조용히 살았던 사람들. 그리고 그들이 자신을 위해 첫걸음을 내딛었을 때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정민 씨는 처음으로 살고 싶다고 말하며 자기 삶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김정혜 씨는 자식 걱정 대신 자기 건강을 위해 걷기 시작했습니다. 박만수 씨는 글을 몰라 손주 편지도 못 읽던 사람이 지금은 손편지를 쓰는 할아버지가 되었습니다. 이선옥 씨는 물건을 버리며 기억이 아닌 미래를 채우는 법을 배웠습니다. 한성자 씨는 체면 대신 자유를 입었고 춤추는 노년이 얼마나 아름다울 수 있는지 보여주었습니다. 정재환 씨는 혼자가 외로운 게 아니라 혼자 있을 줄 알아야 진짜 어른이라는 걸 알려줬습니다. 그리고 강동현 씨는 죽음 앞에서 깨달았습니다. 오늘 하루가 얼마나 귀한 선물인지. 어떤 이야기가 당신 마음에 가장 닿았나요? 혹시 당신도 어딘가에서 울고 있는 내 마음을 발견하셨나요? 그렇다면 지금이 바로 당신 인생의 두 번째 반전이 시작되는 순간입니다. 기억하세요. 50대는 늦은 나이가 아닙니다. 60대는 끝이 아닙니다. 70대는 축복입니다. 이 나이에 무얼 하냐고요? 바로 지금부터 당신답게 사는 법을 배우면 됩니다. 남을 위해 살아온 반세기였다면 이제부터는 당신 자신을 위한 반세기를 살아야 할 시간입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하루하루가 다시 살아있는 날이 될 수 있습니다. 하루하루를 기적처럼 대할 때 인생은 기적처럼 바뀝니다. 누군가의 인생을 바꾼 이 7가지, 오늘부터 당신 것도 될 수 있습니다. 이제 당신 차례입니다. 지금 무엇이 가장 먼저 떠오르시나요? 무엇을 하고 싶으신가요? 꼭 거창한 것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작은 산책, 짧은 메모 한 줄의 일기. 그 어떤 것이라도 당신을 위한 것이라면 그건 위대한 시작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을 건드렸다면 그건 당신 안에 아직 살아 숨쉬는 나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날을 지켜주세요. 그리고 매일 조금씩 그날을 행복하게 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도 당신의 인생을 더 따뜻하게, 더 단단하게 만들어드리겠습니다. 지금 구독 버튼 하나로 우리는 인생 이막의 동행이 될 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 조금이라도 마음이 따뜻해지셨나요? 맞아, 나도 이렇게 살아보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드셨다면 그건 당신 마음속에 아직 희망이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함께 해주신 당신은 지금 누군가가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 살아갈 준비가 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런 당신을 진심으로 응원하고 싶은 마음에 이 채널을 만들었습니다. 앞으로도 당신 인생의 따뜻한 위로와 단단한 용기가 되어줄 이야기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혼자서는 버거울지 몰라도 함께라면 분명히 한 발짝 더 나아갈 수 있을 겁니다. 구독 버튼은 단순한 클릭이 아닙니다. 당신 인생 이막의 시작을 함께하겠다는 우리의 약속입니다. 좋아요와 댓글은 당신의 이야기를 나누는 첫 번째 대화이고, 구독은 이 따뜻한 길을 함께 걷겠다는 마음입니다. 오늘의 영상이 마음에 남았다면 잊지 말고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당신 덕분에 존재합니다. 그리고 당신의 인생도 오늘부터 새롭게 쓰여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당신이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기적처럼 따뜻하길 바랍니다.